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뭔가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겠다. 나 이겨내야 돼. 이 게으름과 이런 걸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계획을 지키는 방법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2023년이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다들 새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실 세웠다가 2월쯤부터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계획을 중단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에 비해 되게 많은 일을 시작을 했고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은 완벽주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주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근데 조건 따지지 말고. 제가 브런치 작가를 도전한 내용을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글쓰기를 하고 싶다. 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2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를 2주로 단축을 했어요. 2주도 아니다. 열흘인가? 왜냐면 2달을 기한으로 잡으면 제가 그 2달 내내 질질 끌 것 같은 거예요. 이 2달을 마감 기한으로 잡았으니까 2달을 꽉 채워서 준비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열흘로 줄였어요. 그러면 2달에서 열흘이니까 저는 벌써 50일을 아낀 셈이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운이 좋게도 한 번만에 승인이 됐고 제가 첫 번째 글을 올린 지 28일이 됐거든요. 오늘로. 28일 동안 총 오늘까지 16개의 글을 썼어요. 2달 동안 글쓰기 연습을 했다고 해서 저는 많이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간에 시작을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도 쓸 수 있잖아요. 시작하고 나서도 실력이 늘 수 있잖아요. 내 실력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이 되면 해야지. 이 정도 능력을 갖추면 내가 시작을 해야지. 그런 것보다 일단 가진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쉽게 시작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2를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2015년형 맥북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9년이 된 노트북인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 2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지 자막 하나 넣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새 노트북을 사던지 영상 편집 툴을 바꾸던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백수고 어쨌든 회사를 다닐 때 모아둔 돈을 이미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이 프리미어 프로를 다루려면 중고로 사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수한테는 참 큰 돈이잖아요. 어쩌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로는 이제 영상 편집 툴을 바꾸는 거였어요. 애플에서 만든 파이널 컷 프로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점은 새롭게 또 작동법을 익혀야 되고 프리미어 프로는 월 구독제라서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거의 50만 원 정도 주고 정품을 구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지출되는 금액이 꽤 있는 거죠. 대신에 3개월 동안 무료 체험으로 쓸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가벼워가지고 노트북을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쓰는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3일 동안 고심을 하다가 영상 편집 툴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 3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써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노트북을 바꿔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결정적으로 당장 빨리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편집 방법이나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익힌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몇 달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 내가 도달을 하면 만족을 할까라는 건 시작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자격은 누가 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려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거 재미없는지 한번 봐주라 하고 피드백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발전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시작의 기준에 맞추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저는 시작이 늦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준비라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을 쉽게 하는 2번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글쓰기든 영상이든 운동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거를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것도 저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글을 10줄만 써도 쓸 말이 없어서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2~3시간씩 글을 써내려가도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면 한 줄이라도 써보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1분이라도 걸어보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영상 촬영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행동의 시작이 있어야 그 끝을 어딘지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정하는 기준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준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정도씩 글을 쓰고 있거든요. 길면 2시간? 근데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턱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더 쥐어짜면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수준급의 글쓰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저한테 적합한 글쓰기 루틴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1~2시간 정도 글을 쓰고 또 수정을 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는 그 정도 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의 2번째, 80%의 완성도. 이거는 뭐냐면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편이에요. 누구는 완벽주의를 활용해서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조금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는 게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뭐가 맞는지는 각자만 알겠죠? 이 완성도라는 게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79% 완성도는 좀 아쉽고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싶고, 81%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동력이 되는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를 깎아먹게 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적당한 성취감과 또 만족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완성도는 80%다. 그래서 만약에 80%의 완성도를 채웠다면 그건 저한테 100점이에요. 80% 완성도를 채웠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미래에 내가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80%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속성이 강해집니다. 오늘 80% 했으면 100%를 다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어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어제 할만 했으니까 오늘도 할만 할 것이고, 오늘 할만 했으니까 내일도 할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이렇게 느슨하게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3번째는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여러 루틴들 중에 밀가루 없는 월요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 없는 월요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밀가루를 일주일에 하루만 참아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할까 하다가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 나는 이거를 꾸준히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같이 할 사람을 구하면 좀 끈기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 몇 명을 모아서 4명이서, 저 포함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밀가루 없는 월요일은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개월 하고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밀가루를 안 들어간 음식을 단 하루라고 해도 아예 안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은근히. 왜냐면 여기에 밀가루가 들어있었어? 싶은 음식들도 은근히 진짜 많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회식을 하거나 또 회사에서 점심 메뉴 본인이 선택 못해서 같이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못 참고 먹어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4명의 성공률이 다 낮아요. 높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같이 하니까 오늘 이거 먹어버렸어. 뭐 밀가루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있더라 라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막 실패했다고 올리거든요, 저희끼리. 근데도 그거를 보고 그냥 괜찮아. 점심에 밀가루 먹었으면 저녁에 안 먹으면 되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오니까 그때 다시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그냥 편하게 웃어 넘겨요. 그리고 월요일에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월요일이 아닌 날에도 나 오늘 밀가루 안 먹었어 하면서 저희가 밀가루 없는 월요일을 줄여서 밀업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밀업화, 밀업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 했다면 분명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역시 밀가루 끊는 건 힘들다 이러면서 그 처음에 했던 결단이 흐려지고 다시 시도할 생각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난 그냥 먹는 게 좋아 이러면서 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한 일이고 이왕이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데 같이 시작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밀가루를 끊는 것보다 꾸준히 글쓰기 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글쓰기를 시작을 하기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내가 쓴 글을 보고 나쁘게 평가할까봐, 어떻게 보면 비웃을까봐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그래, 시작하는 건 글 한 편 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꾸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꾸준히 못하면 그건 그것대로 나한테 실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책 일놀놀이라는 책에서 목요일에 글쓰기라는 내용을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글을 쓰는 건데 그냥 카톡방에다가 글을 쓰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요일에 글쓰기를 혼자 하지 않고 본 친구들, 지인들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막 야, 나랑 글쓰기 모임 같이 해주라 이러면서 할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총 4명이서, 저 포함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목요일에 올린다는 거 외에는 딱히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어떤 느슨함과 또 적당한 긴장감, 이 적당한 긴장감이 중요한 게, 나 혼자 하는데 꾸준히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거든요. 뭔가 쓰지 않으면 약간의 눈치가 보이는, 남들 다 올리는데 나만 안 올리면 살짝 아주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쓰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적당한 느슨함과 적당한 긴장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지속성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안 해도 될 이유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같이 할 사람을 구하면 최소 3명을 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 포함 2명이면 한 명이 좀 힘이 빠지거나 아, 나 오늘 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아, 나 요즘 그거 안 해, 이렇게 하면 나도 덩달아서 의지가 꺾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 하지 말까? 이렇게 되고 그냥. 근데 3명이면 한 명이 그렇게 처져도 다른 한 명이나 2명이 우리끼리라도 꾸준히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명이서 최소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계획을 지키는 방법은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선빵 필승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뭔가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겠다, 아, 나 이겨내야 돼, 이 게으름과 이런 걸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선빵은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원래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그때 할 걸, 그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니었네. 오늘보다는 어제가 빠른 거고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른 겁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할 걸이라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계획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실은 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래요. 선빵 필승입니다. 남은 올해를 좀 알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가장 빠른 날 시작을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